안녕하세요. 저는 125회 학원 등록한 지는 이제 만 2년이 되고 공부는 뭐 2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정확하게 1년 6개월 공부했습니다. 합격자가 된 천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120회부터 도전을 했고요. 120회라고 하면 이제 2020년 1월 시험이죠. 1월 시험부터 그러니까 워밍업으로 한번 받고, 그러니까 학원 등록을 이제 19년 8월 말에 했습니다. 8월 말에 했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 인원이 정말 꽉 찼었습니다. 한 줄에 거의 3명씩 앉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에 저도 한번 끼면 뭔가 하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8월부터 교수님 수업 듣고, 교수님 수업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들었는데 제가 조금 만만하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한번 보자, 그럼 한 두세 번 보면 되겠지 한 게 지금 이때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콘티를 딱 짰는데 콘티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두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저는 120회부터 도전을 했고 60점이라고 하면 뭐 60.33을 맞았고, 이때부터 한 50, 이게 뭐 55점이라 하면 워밍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딱 보니까 한 55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게 들었고 재밌게 공부했으니까 제가 이제 15년대 건시가 하나가 있어서 이거 좀 하면 되겠지 하는 좀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50점 초반이 안 나오고 55점 나왔네 하고, 다음에 하면 58점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면 60점 나오겠지라는 그 기대로 정말 한 6개월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답안지를 딱 보고 한번 좀 칭찬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학원만 화목토 계속, 그 외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봤는데 53점이 나오더라고요. 55.5x.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답안에. 122회 때 요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노력했는데 한 58.9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나와갖고 한계 교시가 205점이 이렇게 나오고, 좀 한 문제만 몇 문제만 또 했으면 또 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저의 이제 기준을 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아니면 요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요때 포인트를 두고 했는데 이게 56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많은 그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때 제가 이제 좀 눈을 뜬 게 요 정도 때 제가 뭔가 좀 이거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좀 거만했던 게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좀 바뀌더라고. 이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124회 때문에 이게 59.5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감 잡았던 게, 요때는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해갖고 124회 때 하니까 좀 뭔가 맞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요때 공부한 게 저는 요때 발휘가 됐다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좀 운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슬럼프도 있겠고, 저는 슬럼프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달 정도 슬럼프 빼놓고는 화목토는 정말 안 빠지고 계속 학원에 나왔던 게, 그게 또 합격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복귀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계속 그래도 내가 답안에 뭐가 문제지? 어떤 게 잘못됐지? 어떤 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안 맞지? 채점관들의 입장에서 내 답안을 보고 점수를 과연 주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천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이제 저 자신을 저는 계속 좀 분석을 했습니다. 요때는 왜 그랬을까? 요때는 왜 그랬을까? 요때 감 잡았던 걸로 계속 이어갔으면 또 끝났거든요. 요때 이제 좀 감을 더 좀 잡았던 123회 때 감을 잡았던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복귀에 대한 강조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매번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시험 보고 일주일 내에 복귀를 다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문제가 사실 생각이 어떻게 적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는 적는 게 아니고 대제목, 중제목, 생각나면 소제목까지, 그림은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뒀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제가 자가채점을 해봤어요. 저는 자가채점을 해보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 거랑 매칭을 딱 해봅니다. 요거는 내가 잘 나올 것 같았는데 또 안 나오고, 이상하게 썼는데도 잘 나오고, 이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지? 채점관들의 눈에는 왜 내 답안을 이런 부분에서는 좋게 줬고 이런 부분에 나쁘게 줬는지, 그런 좀 고민을 계속 좀 많이 했고, 교수님 그런 강의도 또 많이 하셨고, 우리 팀원들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합격자들한테 얘기 듣고 종합해보고, 결국은 채점관들의 눈에 들어오는 답안을 써야겠다. 예.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그렇게 계속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채점관들 교수님 얘기하셨던 게 이제 A, B, C형이 있는데, 이제 A는 뭐 무술인이 있고 뭐 박사가 있고, B는 공무원이 있고 협회, 뭐 공단 사람들, C는 현장 소장이 채점을 하잖아요. 현장 소장이 채점을 하면 현실성에 맞는 답을 적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뭐냐? 사례거든요, 사례. 제 답안은 현장 소장이 채점할 수도 있고, 공단 사람, 공무원이 채점할 수 있고, 교수가 채점할 수 있고, 교수가 채점하면 서론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이 이제 맞아야 되고, 결론까지 마침표까지 좀 찍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공단이나 뭐 이런 공무원들은 이제 근거, 뭐 원리 이해,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아는 분야 있으면 장기로 좀 조금씩 해주고, 현장 소장님들이 채점을 하면 현실성에 맞는 게 있어요. 저는 반드시 사례는 다 적었습니다. 확실히 사례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 점수가 좀 많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기울었다. 기술적인 문제 나오면 기술적인 문제를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딴 거 다 제끼고 건축 문제 나오면 아싸 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원리 막 적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39점, 38점 나오고, 막 좌굴, 오일로 공식, 뭐 고충작 아시죠? 있는 대로 다 때려서 적었는데 39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지? 그래서 만약에 교수가 이걸 보면 뭐 알려나? 현장
소장이 보면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뭐 다른 분들이 보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답안을 밸런스 있게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좀 감을 잡았던 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쓰기 바쁜데,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쓰기 바쁜데 이제 이게 넓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넓게 이렇게 아우르면서 요거 좀 쓰다가 갑자기 오버하겠다 싶으면 멈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리, 원인 대책, 그리고 안전관리, 뭐 유의사항 뭐 이런 건 쓰면 안 되니까 사례 또는 재원, 이게 짤막짤막 소제목까지 갈 때마다 이렇게 제가 과한 것들은 좀 일부러 멈췄습니다. 그리고 많이 적으려고 해봤어요. 많이 적으려고 좀 크게 아우르면서, 아 얘는 많이 알고 있구나. 현장 소장이 채점을 하더라도 뭐 누가 채점을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45점은 받겠구나라는 좀 의식을 하면서 제가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하면 내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앞으로 이제 방향이 어떤지, 또 이제 교수님 이제 강의하시는 거, 아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그러면 시사적인 거, 최근에 해체 관련된 그 문제도 있고, 또 법도 개정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계절적인 어떤 상황,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가미하면서 적었던 게 좀 잘 들어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 복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중에 답이 되고, 그 답이 다시 문제로 또 나옵니다. 또 이 문제가 또 중제목이 되고, 또 다른 아이템이 되고, 복기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정말 쉬운 얘기로 보면 RMR 이제 이슈가 돼갖고 RMR을 한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걸 다음 해 때는 RMR을 이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나오면 또 답을, 그게 또 문제로 또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좀 복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앞에 보시면 목차 있지 않습니까? 목차가 다 답이거든요, 그게. 목차가 다 답을, 깊은 내용 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45점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제 문제점들이 이제 보강했던 게, 이제 암기도 좀 딸렸기 때문에, 법적인 거나 이제 그런 거 딸렸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암기할 때는 암기를 하고, 그리고 대제목이 잘 안 풀릴 때는 좀 논리도 안 맞고 뭐 되게 이상하게 결론을 맺고, 3페이지는 완전 좀 이상할 것 같고, 124회 때는 결론을 한두 줄로 다 끝냈거든요. 그걸 이제 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 기승전결할 때 어느 정도 양을 맞췄습니다. 양을 맞추고 가운데 내 장기들을 보여주고, 묻는 말에 항상 세 가지를 묻잖아요. 아니면 두 가지를 묻기 때문에 묻는 말에 충실히 이렇게 했고, 제 장기 좀 가미할 수 있으면 조금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격한 게 50점 넘은 건 없습니다. 저는 최대가 49점이 한 5개 되고, 47점, 45점에서 49점 사이 평이하게 그냥 받았습니다. 저는 평이하게 받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복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기계 고장 곡선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계 고장 곡선도 한 22점인가 받았는데, 정확하게 써주면 좋거든요. 기계 고장 곡선 해갖고 뭐 다른 거 쓰지 않고 정확하게 쓸 문제들은 정확하게 써주고, 그리고 뭐 내적 원인, 뭐 외적 원인,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 뭐 복귀하면서도 항상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써줄 건 써주고,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 125회가 좀 올해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문제를 계속 접했고 기출 문제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낯선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제가 봐왔고 준비해왔던 것들이 3, 4교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했다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특강을 하실 때 특강도 한 번도 한 번 빠졌구나, 한 번 빼먹고 다 특강 자료를 모아서 작년 이맘때 어떤 게 나왔지 해서 그거 골라서 그것만 보고 기출 문제도 125회니까 122회, 119회, 116회까지는 봤거든요. 그거 이게 타겟에 맞는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겨울에 본다 그러면 겨울 것만 3년치 거를 다 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특강 해주신 거 보면 거기에 언젠가는 다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게 올해 나오고 올 상반기 때 안 나왔던 거 언급했던 거 또 나오고 저는 본교재는 사실 별로 안 봤어요. 교수님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넘겨보고 교수님 해주신 뭐 프린트물이나 뭐 빈풀에서 쏴주시는 거 사진 찍어서 그런 거 좀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특강 자료 좀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특강 자료. 그리고 요번에는 특별히 그동안 안 봤던 표준 안전작업 지침서를 좀 봤습니다. 그 공단에 가면 이제 코샤 가이드인가? 각 공정별로 표준 안전작업 지침. 그것도 교수님이 특강 자료로 나눠 주셨어요. 주요 그 안전작업 지침 해갖고 추가로 교수님이 뭐 안전작업 절차 뭐 이런 거 PPT 띄워주시고 했던 것들 한번 정리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 다 돌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125회가 저 나름대로 조금 쉬웠습니다. 남들 뭐 어려웠다고는 했는데 그게 다 보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이렇게 좀 합쳐져서 좀 저한테는 그렇게 잘 인식이 됐나. 그리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뭐 말씀은 이제 다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학원 빠지지 마시고요. 꾸준히 다니시는 게 중요한 거 같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좀 철이 돼 주셨고 우리 팀원들이 저한테 좀 철이 돼줬습니다. 그래서 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한번 뭐 칼을 뽑았으면 배워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잘 뵌 것 같고 좀 저한테는 참 고마우신 분들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팀원들 좀 다음에 합격을 꼭 했으면 좋겠고 우리 태용 씨하고 국현 씨가 좀 공부를 오래 했는데 꼭 다음에는 꼭 합격을 정말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제 이런 기운들을 좀 잘 물려 받았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이거 공부 양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몇 시간 공부해라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뭐 통계상 나올 수는 있지만 앞전에 발표하신 분들도 저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공부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머릿속에는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좀 시간을 초반에 보내다 보니까 너무 겉도는 지식
있다. 좀 답을 쓸 때 이거 뭐지 소설 쓰고 막 짜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와 소설 쓰고 나왔네. 120회부터 121회, 2회 계속 소설을 썼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문제를 좀 진지하게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1년 지나니까 좀 그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교수님 그 강의가 재밌었는데 중간에 좀 이상하게 알고 나니까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워졌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확실히 암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암기할 거는 정말 그 시험 보기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1년 차 넘었을 때는 준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도서관 가서 그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안 했습니다. 딱 한 달 전에 스터디 카페 딱 끊은 다음에 이렇게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내가 답을 써야 될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좀 모르는 부분도 헷갈리는 산업법이 굉장히 힘드니까 법령 체계도 좀 굉장히 힘드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게 그건 거 없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 좀 그거는 암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계기가 돼서 좀 공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저희는 밴드 이용해서 교수님 저희 팀은 그래도 무조건 모의고사는 제출을 하자. 교수님께 크리틱을 받자. 라고 해서 매주 교수님 크리틱 받은 거 빨간 펜으로 표시한 거 또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항상 또 올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또 확인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이게 맞구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공유를 했었습니다. 팀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수고하셨습니다. 네.